안녕하세요, 양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IT 이슈 분석 코너인 GD팟이 아닌 별도의 특집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부터 출범하는 신기후 체제 속 한국 반도체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인 신기후 체제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연 7억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 2억 5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2억 5천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2억 5천만 톤이면 자, 숫자로 써도 엄청나게 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2억 5천만 톤이라는 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3개월간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1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려면 30년생 나무 100그루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 30년생 100그루라고 했잖아요. 감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30년생 나무 250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 신기후 체제는 대체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재 지구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온실가스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 빨리 지구에 열을 내리지 않으면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다에 사는 생물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IPCC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후 약 1도가량 높아졌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2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수면은 최대 77cm까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 연안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주거지를 잃을 수 있죠. 바닷속 산호초 역시 90%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폭우와 태풍도 모두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에어컨 사용은 자제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방에는 에어컨보다 더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전화통화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고 이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수많은 반도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불화탄소나 산불화질소, 육불화학 등은 동일량의 이산화탄소와 비교할 때 온실 효과가 몇만 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그럼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연간 122억 500만 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7억 톤을 배출해 1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1990년 이후에 온실가스별 배출량 변화를 보면요, 이산화탄소는 90년에 비해 최근 2.5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불 속의 온실가스는 같은 기간 최대 33배나 늘었습니다. 물론 불 속의 온실가스가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91.75%를 차지했고 불 속의 온실가스 비중은 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다는 거죠.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비교지만 온실가스 1위 배출업 중인 철강 제조업과 비교하면 반도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 제조업의 10.5%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반도체 제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잘하는 건 또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제조업이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계 1위, 세계 2위. 굉장한 기업들이죠. 우리 기업들은 1999년 세계 반도체 협의회가 각국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선언하자 이에 동참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시작해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행보는 이보다 더 빠르긴 했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삼성 환경선언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필수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녹색 경향을 시작했죠. 그리고 1995년 전사적으로 제품 정과정 평가를 도입하면서 부품 구매 단계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96년에는 삼성 녹색 경영 선언을 통해 전사 차원의 녹색 경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녹색 경영이란 제품 자체는 물론 제품을 만드는 공정과 사업장, 지역사회까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비롯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9년에 삼성전자가 녹색 경영 5개년 계획을 선포한 직후 공개한 친환경 반도체 솔루션 그린 메모리입니다. 그린 메모리는 더 많은 메모리로 빠른 스피드를 구현하는 동시에 소비 전력은 기존보다 더 낮게라는 컨셉트로 만든 반도체 솔루션입니다. 현재도 제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린 메모리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2014년 5세대 그린 메모리 솔루션으로 DDR4 DRAM하고 PCIe SSD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 모두 이전 세대 제품인 DDR3 DRAM과 SATA SSD와 비교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전력 소모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DDR4 DRAM은 기존 대비 성능은 15% 향상, 전력 소모는 24%나 줄었죠. PCIe SSD는 CPU와 낸드 플래시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성능이 6배가량 향상됐습니다. 물론 에너지 효율도 2.4배나 좋아졌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소모가 줄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기존과 비교해 동일한 작업을 더 빠른 속도로 낮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린 메모리 솔루션은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술의 근간이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에 반도체가 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있죠? 반도체가 쓰입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 전력이 소모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두 개를 들겠습니다. DRAM과 낸드죠. DRAM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에 DRAM 들어가죠. 뭐 4기가, 6기가, 12기가. 낸드는 저장 용량. 대용량 저장 장치에 주로 쓰입니다. SSD 같은 경우요. 서버 SSD 쓰죠. 아까 말씀드린 건 이런 얘기입니다. 반도체로 꽉 채워진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할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할 때요. 주고받는 거죠. 내가 입력을 하면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도체인 거예요.
근데 그린 메모리 솔루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성능은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인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성능은 높이는데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삼성전자는 최근 DDR5 D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첫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그린 메모리 솔루션 출시가 예고된 것이죠. DDR5 D램은 DDR4 D램 대비 소비 전력은 9%가 낮고 성능은 2배 이상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 서버에 적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버 한 대당 연간 78.3M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출하된 서버 수를 1230만 대로 가정하면 약 1T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여기에 추가로 신규 서버에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SSD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려 연간 7TW의 전력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 2.5기를 조기 폐쇄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폐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거나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사업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부터 각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전기와 증기를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 물류 및 출장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성과를 볼까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제품 사용 단계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은요 2억 5천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폐제품 누적 회수량은 380만 톤에 달한다고 하죠. 사업장 폐기물 재자원화율은 무려 95%에 이릅니다.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온실가스 원단위도 2018년 3.59톤에서 올해 1.55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난해 성과는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정가스 처리 설비 효율 개선, 고효율 설비 교체 등 498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이를 통해 약 5,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74%나 늘어난 수준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입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국내에서는 수원과 화성, 평택 사업장의 주차장부터 건물 옥상, 신축 부지 등의 공간에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기흥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2019년 1.5MW 규모의 설비가 설치됐죠.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딱딱했던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가볍게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경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하천 오산천에 수달이 나타났다. 생태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항류수가 오산천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건강해진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오니 야 반갑다, 반가워. 천연기념물 335 수달은 먹이가 풍부하고 깨끗한 하천에서만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달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삼성전자가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그 내용 중에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물을 국가에서 정한 수질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정하해 하루 평균 4.5만 톤의 물을 방류했는데요. 그 결과 수달이 발견될 정도로 오산천의 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죠. 이제 SK하이닉스의 얘기도 해야겠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전사 차원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부터 절감,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치는 2025년까지 2014년 배출 전망치 대비 원단위 20% 감축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사업장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해 성과를 내고 있죠. 일례로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과불화탄소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진행 중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은 활발합니다. 지난해 중국 우시법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397톤이나 줄었는데요. 충칭법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1,345톤이나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또 사회적 가치 활동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속가능 경영의 대표 주자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든 경영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한다는 목표로 더블 보텀 라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이 DBL에 포함됐죠. SK하이닉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협력사와 함께 활동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 얼라이언스는 참여 기업별 환경 경영 목표 설정, 에코 얼라이언스 공동환경 목표 설정,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통해 산업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협력사는 온실가스, 방류수, 폐기물 등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요. SK하이닉스는 이에 맞춰 각 기업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주기적인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죠. 해서 SK하이닉스의 그런 활동을 담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기업 경영에서의 DBL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DBL, 이 더블 바텀 라인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에는 DBL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구성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그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언뜻 보면 물과 상관없을 것 같은 유해가스를 정화할 때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신 용수 확보와 폐수 처리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워터프리 스크러버를 생각해내죠. 바로 스크러버에 금속 블럭을 설치하고 금속 블럭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간접적으로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하루에 약 7만 9천 톤의 폐수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연간 5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업들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이 기업의 활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이럴 구글, 애플, BMW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외에 또 이런 새로운 그런 친환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우리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배출권 거래 제도 해갖고 이제 정부가 기업들에게 3년 또는 5년 기간 동안에 얼마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주고 있는데 범위 내에서는 다 목표로 다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이 그렇게 매우 저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려고 해도 충분히 다 못 살 수는 있겠죠, 그거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력이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지인의 코리아 양태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